자, 3의 1번 A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적절한 거 했습니다. 자, 혼자가 된 나기배 씨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실마리를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여기 지금 우두커니 서 있는지, 즉 그 앞을 보면 의기투합한 두 녀석은 그 즉시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버렸다. 모든 것, 이를테면 밝고 따뜻한 봄볕과 파 뒤집어 놓은 흙과 거기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색색의 고운 구슬들과 함께 그들의 아버지까지도 죄다 미련 없이 내버려둔 채만이다. 혼자가 된 나기배 씨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기만 했다. 그러니까 함께 있던 놈들이 자식들이 텔레비전 본다고 모두 달아나 버리고 그래서 혼자서 지금 삽질하다가 혼자서 멈추고 우두커니 있다는 거니까 황당한 거죠. 그래서 이 황당하다와 가장 관계 깊은 거. 그렇다고 애들이 뭐 텔레비전 본다고 갔는데 막 분해서 이를 갈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즉 황당하다는 의미고, 정답은 2번 망연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연자실하여 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동화 씨의 밝고 따뜻한 날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한자성어를 물었고, 따라서 이 글이 소설이다 아니다는 의미가 없는 얘기죠. 다만 여기 제시된 글로 봤을 때, 즉 이 글은 시점이 몇 인칭? 3인칭의 시점이고, 그리고 관찰자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임을 확인할 수 있죠. 2번 봅니다. 먼저 1번의 나머지. 간담상조는 우정이죠. 간담상조, 우정을 말하고, 전전긍긍은 전전긍긍하다 하면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르는 거죠. 전전긍긍하다 하면 마음이 불안하여 어쩔 줄 모른다. 그 다음 절치부심은 아까 말한 대로 분해서 속을 썩이는 거야. 분해서 속을 썩이는 거. 여러분들이 집에 가다가 뭐 중딩한테 삥을 뜯기거나 그죠? 이럴 때 분해서 속을 썩이는 거, 이걸 절치부심이다 라고 해요. 2번 의미 전달이 명료하고 매끄러운 것은 1번 이 소녀 가장의 현재의 자기 처지에, 이렇게 관용어가, 특히 관형조사 의를 쓴 관용어가 둘 이상 나열되면 이는 무조건 지나친 관용어 구성이야. 그러니까 지나치게 수식어가 많다는 거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도 한 문장에 의가 한 번만 등장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의가 2번 이상 자기도 모르게 썼을 때에는 그거를 퇴고한다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문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죠? 다음 2번 위계 질서 있게 자신들의 집단을 이루어 나가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자연의 신비에 또 한 번 놀란다. 놀라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나고, 그리고 무엇에 놀랐느냐? 자연의 신비에 놀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앞에 이어진 문장에 앞에 전절, 앞에 문장을 보면 그들을 생각하다의 주어도 나고, 그러므로 이어진 문장에서 공통된 주어라면 한 번만 쓰면 되죠. 그러므로 문제될 게 없네요. 정답은 2번. 3번 나는 앞으로의 교육 문제가 대학원 교육에 역점 및 중점을 두면서도 기본적인 초등교육의 문제를 공존시켜야 한다. 자, 이 문장의 서술어는 공존시키다 라는 얘기고, 그리고 목적어는 교육의 문제야. 근데 주어가 나야. 그러면 나는 교육의 문제를 공존시켜야 한다. 어색하죠? 어울리지 않죠? 즉 나라는 주어와
교육의 문제를 공존시켜야 한다는 것은 즉 주어 서술의 호응이 안 되고 있어요. 따라서 3번도 틀렸죠. 그 다음 4번 좀처럼 남을 위해서나 아니거나 간에 돈 내는 일이라면 세금 내는 것에도 관심이 없던 분이라 의아했다. 자, 의아하다라는 서술어의 주어는 일반적인 나라고 여겨지니까 생략할 수 있지만 여기 관심이 없던 분이 누군지가 없죠. 관심이 없던 분의 주어가 빠졌죠. 즉 누가 관심이 없던 건지 누가 관심이 없던 분인지 필요한 주어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 3번을 보죠. 다음 글의 결론을 물었습니다. 독수리 알을 닭장에 넣어 계란과 함께 부화시켰다. 태어난 독수리는 병아리와 함께 암탉 밑에서 자랐다. 시간이 지나면서 독수리는 병아리보다 훨씬 큰 몸을 갖게 되었지만 하는 행동은 병아리와 다름이 없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자기와 똑같은 모습의 다른 독수리를 보고 날아보려 했지만 닭처럼 날다가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독수리를 독수리의 집단으로 옮기니 그 집단에 빨리 적응하여 비상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육식하는 본성도 되찾게 되었다. 자, 이는 뭘 말하냐면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죠. 즉 닭들과 함께 있을 때는 비록 독수리라 하더라도 그 잠재된 본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닭처럼 행동하게 되고 반면에 독수리의 우리에 갔더니 다시 그 본능을 살려서 독수리답게 즉 행동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문제는 1번 동물의 본성이 바뀐 건 아니죠. 그렇죠? 독수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은 환경의 지배를 받았던 게 아니고 그 본성은 변함이 없는데 다만 그 환경에 따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달라진 거죠. 그러므로 환경은 동물의 본성을 완전히 변화할 수는 없다. 3번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글에서 독수리가 갖고 있던 본능은 닭과 함께 있을 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이 글에서 우리가 독해의 가장 기본적인 것, 여기 앞에 어떤 A라는 내용이 나오고 접속어 지금 뭐가 나왔죠? 그런데라는. 그럼 스님이 평소에 항상 강조했던 것, 앞에 나왔던 내용이 아무리 그럴싸해도 그 접속어가 그런데나 또는 그러나가 등장하면 그러나가 등장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B가 A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핵심은 독수리가 닭 우리 속에서 날지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독수리와 함께 있었더니 그 본능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건 틀림없지만 그 환경이 독수리의 본능까지 사라지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독수리는 다시 독수리 우리에 왔을 때 육식이라는 자신의 그 본능에 충실한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므로 1번은 본성이 환경의 지배를 전적으로 받는다는 건 이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영향을 받았을 뿐이지 독수리의 본성이 닭과 함께 있었다고 해서 사라진 건 아니었다는 것. 2번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닭과 함께 있을 때는 닭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4번 동물마다 적응력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면 독수리가 아닌
뭐 달게 또 변화를 함께 쓴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독수리 한 가지 대상만 가지고 얘기했으므로 적절하지 않죠. 따라서 3번이 가장 무난하게 이 글의 결론으로 볼 수가 있지. 무슨 말이냐면 독수리가 닭과 함께 있었을 때는 닭처럼 행동했어도 즉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 본능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환경은 아무리 그 영향을 끼친다 하더라도 본능마저 즉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사회적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또는 어릴 때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 라는 얘기를 해서 원래 사람은 선한데 그런 영향 때문에 부득이하게 악해졌다 라는 입장도 있지만, 또 다른 입장은 같은 불우한 환경에서도 또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아 사악해지지 않았다는 걸 본다면,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라는 아이도 끔찍한 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걸 보면 어쩌면 인간 본성 속에 즉 사악함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선함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게 아니냐, 이 의견은 지금도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 역시 사실은 환경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본성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나쁜 짓을 한 놈은 나쁜 본성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냐라는 입장을 보이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다음 4번 문제로 갑니다. 이 노래에 대한 감상을 물었고, 이 노래는 제 막매가죠. 즉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 장르는 19채 향가주. 신라의 노래로서 향철로 표기된 걸 우리가 향가라 하고, 그 중에서도 이렇게 10줄로 이루어져 있으면 19채 향가다 했어요. 특히 19채 향가는 9번째 줄 낙부에 반드시 감탄사가 들어가죠. 아라는 감탄구가 즉 9번째 줄에 삽입이 되죠. 본문을 보죠. 생사의 길은 2의 2삼에 여기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이때 나는 동그라미, 이때 나는 누굴 말한다? 죽은 누이를.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 하는 말도 못다 니르고, 니르다라는 말은 이르다, 못다 이루고 갑니까? 즉 이렇게 넉 줄은 바로 누이가 죽는다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요절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요절해버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처음 네 줄은 누이의 요절을 노래한 거예요. 바로 이 노래의 배경, 상황을 얘기한 거죠. 이 노래가 처한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누이의 요절을 즉 노래의 배경으로 삼은 거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떠들 잎처럼, 여기에 저기에 떨어지는 잎처럼, 이해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하단가지에 나곤 한 가지에 나고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자, 상당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그래서 문학성이 가장 빼어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넉 줄에서 매우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 가을이라는 계절적 분위기는 바로 죽음과 호응하는, 죽음과 어울리는 그런 자연적 배경이고, 그리고 이른 바람, 갑작스럽게 불어온 바람 때문에, 때 이른 바람 때문에 잎이 떨어진다 했으니까 이 이른 바람은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요인이죠.
즉 죽음을 가져온 원인을 바람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잎이 지는 걸 죽음에 비유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은 바로 즉 죽은 누이를 의미하고, 한 가지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바로 그 한 가지는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났는데도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라고 노래한 거죠. 따라서 여기 나뭇가지는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말하고,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잎은 같은 형제 자매를 말하고, 그리고 그 잎을 떨어뜨리게 하는 바람은 죽음을 가리키죠. 따라서 매우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문학성이 가장 빼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넋줄은 뭘 얘기한 거야? 아무리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도 그 죽는 건 알 수가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인생 무상감을 드러냈죠. 하고 마지막 낙구에서 라는 감탄구를 했고, 미타찰에 맛보올라. 이때 미타찰은 극락세계고, 이 극락세계에서 맛볼 하면 만나뵐, 극락세계에서 만나뵐 나는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때 나는 극락세계에서 만나볼 걸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라고 다짐하는 나는 누구야? 즉 지은이 자신이죠. 이 글의 지은이가 누구죠? 월명사입니다. 즉 화자 자신을, 맨 마지막에 나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죠.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다라고 해서 불교의 윤회 사상을 통해 즉 그 슬픔을 극복하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누이의 죽음이라는 매우 비참한 현실을 바로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 뵙고 싶다라는 불교 사상으로 극복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문학적인 범주에 있어서도 숭고미가, 비장미가 아니라 숭고미가 돋보인다. 종교적으로 그 슬픔을 극복하고 있으므로 숭고미가 돋보인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숭고미가 드러난다. 1번, 의식료의 성격을 볼 수 있다. 의식료라는 건 뭐냐면, 우리 민요 중에서도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이런 의식에 거행하는 노래를 의식료라고 해요. 그럼 이 노래도 결국 누이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얘기했으니까 의식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죠. 이해됐어요? 의식료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이런 인간의 의식적인 행위에 함께 부르는 노래, 이를 의식료라 하고, 이 노래는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성격을 가졌으므로 다분히 의식료에 포함을 할 수 있죠. 2번, 인생의 무상감이 절실하게 드러나 있다. 그렇죠? 특히 5번째 줄부터 8번째 줄까지 바로 그 나뭇가지의 비유를 해서 삶의 무상감을 노래했고, 3번, 애도의 정을, 즉 애도라는 게 뭐야? 죽은 이를 위로하는 이 애도의 심정을 뛰어난 비유로 드러냈다. 맞죠? 그런데 4번, 불교의 무상감, 불교적 인생 무상이라는 그 무상감을 절망적으로 쓴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극복하고 있죠. 그죠? 즉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적으로 그 인생 무상의 무상감을 극복하고 있으므로 절망적 어조하고는 관계가 없지. 정답 몇 번? 4번. 다음 5번. 문장 간의 관계를 물었어요. 자, A는
B의 원이다. 그러면 반드시 A가 원인, B가 그 결과라면 접속어 그러므로 따라서 라는 말을 넣어 말이 돼야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A의 지금까지 한국문학은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으로 분단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는 한편에서는 고전문학 내부의 전통만 문제 삼고 한편에서는 고전문학과의 관련은 되도록 배제하고 현대문학의 전통을 다루게 된다. 따라서 라는 말을 넣어 읽어봐도 매끄럽죠? 즉 우리 한국문학을 고전과 현대로 분단됐다. 서로 단절되어 한국문학을 서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단절됐다고 보고, 따라서 이렇게 분단된 상태에서는 즉 고전문학 내부의 전통만 문제 삼거나 아니면 현대문학만에 다루게 된다. 맞죠? 그 다음 C는 B의 반증이다 라고 하면, 그러면 C가 B의 반증이다 하면 반대되는 증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러나 라는 말을 넣어서, 즉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도 고전문학이든 현대문학이든 한국문학은 하나다. 매끄럽죠? 즉 그렇지만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이 아무리 분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현대문학과 고전문학은 모두 한국문학이다 라는 얘기예요. 매끄럽네요. 그 다음 D는 B, C와 대립한다. D에서 한국문학이 하나라는 명제는 전통론의 방향전환을 가르게 하는 출발점이다. 이는 뭐하고 내용이 똑같아? C와 내용이 똑같고 오히려 단절되었다고 보는 B와 서로 대립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네요. B와 대립되는 것이지 C와 대립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이 글은 뒤에 한국문학에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하나라는 입장을, 그리고 그 앞에서는 그 둘은 각각 서로 분단되어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필자의 주장은 뒷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전과 현대문학은 서로 하나다라는 입장을 견지한 겁니다. 4번 D가 이 글의 주지라고 했는데 D와 C가 같은 내용이잖아. 그렇다면 C가 이 글의 주지고 C가 이 글의 주지다라는 말이나 D가 이 글의 주지다라는 말이나 같은 얘기야. 그러므로 D는 이 글의 주지다 맞고, 또 C가 이 글의 주지다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자, D에서 결국 한국문학이 하나라는 것이 바로 전통론의 방향 전환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은 하나다라는 것이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죠. 정답은 3번. 6번 기억이 뜻하는 바와 가까운 것은 현세적이고 실제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즐기려 하며 중시하려는 경향이 많다고 흔히들 말한다. 즉 지금 이 자리를 중시하는 성향, 이걸 우리가 현세주의라 하죠. 현세주의. 즉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 세상을 중심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즐거우면 되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거나, 또는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을 떠올리지 말라거나, 이런 표현들은
모두 현세주의적 사고를 드러내고, 가장 적절한 속담은 1번이죠. 개통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말은 현재 세상의 긍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속담이죠. 자, 2번.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라는 얘기는 결국 실제로 행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즉 아무리 부뚜막에 소금도 직접 집어넣어야 짠 것이고 그러므로 실제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강조했어요. 3번. 대감 죽은 데는 안 가도 대감 말 죽은 데는 간다 하는 말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을 때에는 즉 그 사람에게 가까이 하고 권력이 없어지면 가까이 하지 않는 한자성어 뭐가 떠올라요? 염량세태. 염량세태. 염량세태의 태도가 떠오릅니다. 4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사고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예요. 결과 중심이죠. 즉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1번. 본문 잠깐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이때 대체로는 한자어야 고유어야? 대체로는 한자어야 고유어야? 한자어죠. 한자어. 대체로, 대강, 현세적 실제적인 것에 관측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자, 우리 현세, 실제, 우리 한글로 실제, 어이와 아이를 헷갈려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래에 실제라는 말을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얘는 철학 용어야.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말의 준말이야. 그래서 실제하는 아일은 철학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상에 쓸 일이 거의 없다. 대신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뭐다? 실제, 어이다.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 물건이 실제 하더라도 거의 얘야. 그리고 얘는 철학 용어로서 사용이 되니까 사실은 헷갈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헷갈리면 어이 써놓고 보자 이거죠. 그죠? 자, 현세적 실제적인 것에 애착을 가지고 그걸 즐기려 하며 중시하는 경향이 많다고 흔히들 말한다. 옛날 사람들이 본디 그러했을 것이며 근세에 와서는 거기에다 유교의 영향도 컸으리라 짐작된다. 여기까지는 한국인들은 대체로 현재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필자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거지, 그지?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여기고 왔다는 거지, 필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바는 아니지. 그래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같은 불교에 있어서도 석가불만 아니라 삼국시대의 유물로서 오히려 미륵불상의 절묘한 작품을 많이 볼 수 있다거나, 여기 미륵불은 미래의 부처거든요.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 미래를 고심하는 태도가 우리 문화 유적에 많이 보인다는 얘기야. 때문에 미륵불상의 절묘한 작품을 볼 수 있다거나, 저 궁예가
미륵분의 현신이라고 자칭하였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결국 한국인은 흔히들 말하는 대로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것만은 아니다. 한국인은 오히려 다분히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을 봅니다. 다음 예들은 모두 기원존으로 영어에서 온 외래어다. 표기가 맞는 것은 정답은 몇 번? 1번 클로버죠. 2번은 판타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판타지. 그리고 3번은 클리닝이 아니라 뭐예요? 클리닝. 그 다음 4번도 메론이 아니라 뭐야? 멜론. 멜론이라고 합니다. 자, 8번. 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글을 붙이고자 할 때 알맞은 전개 방식은, 자, 본문을 보면 시인이 예술적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의 실수나 착오를 이용하는 일은 흔하다. 이 내용, 즉 시인은 일부러 표현에 있어 말의 실수나 착오를 이용하는 일이 흔하다 하는 말에 대해 그 뒤에는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썼으니까, 그리고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시인은 말의 실수나 착오를 이용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뭔지가 나왔으니까, 말의 실수나 착오를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시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말의 실수나 착오를 이용하여 시를 쓰는지 뭐 하는 게 좋겠어요? 예시해 주는 게 좋겠죠. 정답은 2번이죠. 자, 6번, 9번. 알뜰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살림을 규모 있게 한다는 뜻. 살림을 즉 돈 씀씀이를 잘 절약해서 살림을 규모 있게 하다. 살림을 규모 있게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알뜰하다라는 말은, 또 하나의 알뜰하다는 말은 가족끼리 서로 마음 쓰는 것이 돈독할 때, 가족끼리 서로 마음 쓰는 것이 돈독할 때 친절한 마음씨를 알뜰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즉 살림을 규모 있게 할 때도 알뜰하다고 하고, 그리고 행동을 귀엽게 애교 있게 할 때도 알뜰하다고 합니다. 자, 1번은 돌잔치를 가족 모임으로 알뜰하게 치렀다는 얘기는 비용이 적게 들게 치렀다, 이런 뜻이고, 반면에 누나는 동생들을 알뜰하게 보셨다, 이때 알뜰은 비교한 거죠. 즉 이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폈다는 얘기고, 3번도 언니는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알뜰했다, 역시 따뜻하게 대했다는 얘기고, 아픈 데를 미리미리 살펴가며 알뜰하게 간호하다라는 얘기도 따뜻하게 보살피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9번의 정답은 1번. 10번. 이건 24절기 중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정확히 몇 월 며칠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는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입추는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음력 2월 23일, 아니 음력 2월 4일, 2월 4일이 입춘이고, 그 다음 상강은 10월이야. 10월 가을이죠. 10월. 입동은 11월 겨울 초입 11월. 추부는 역시 가을로서 9월 달이에요. 그래서 상강이 10월, 입동은 11월, 추부는 9월. 그래서 추분, 상강, 입동은 모두 가을과 관련이 크죠. 자, 정답은 1번, 11번으로 갑니다. 이 글의 밑줄 친 생계 만개하다 라는 말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앞뒤의 문맥을 보시면 신성의 의혹과 공상은 생계만개한 대로 번져나갔다. 굉장히 뜻밖의 것으로, 그죠? 생소하다 이런 의미지, 굉장히 뜻밖의 것으로 번져나갔다는 얘기고, 익숙하다고 하거나 명료하다는 말하고는 거리가 멀죠. 즉 행동이 터무니없다, 말이 터무니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2번. 다음 12번. 비읍 소리가 첨가된 말이 아닌가. 자, 여기 보면 부릅뜨다는요, 부르드다의 결합이야. 그래서 아니 뜨다. 자, 결국 부릅뜨다 하면은 눈을 부라리고 뜬다라는 말이고, 쓸 때는 부릅뜨다 라고 비읍을 넣었으니까 이는 비읍 첨가가 가능하고, 자, 얘가 활용을 하면 부릅뜨다 활용하면 부릅떠, 눈을 부릅떠 이러면 비읍 받침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건 그냥 규칙 활용을 하는 거죠. 부릅뜨다, 부릅떠. 2번 이때 둘 다 맞다고 그랬어요. 이때도 맞고 이때도 맞고 둘 다 맞고. 3번 햅쌀도 그의 난쌀이죠. 햅쌀도 시옷 받침이 아니라 비읍 받침이고, 햅쌀. 자, 4번에 그는 잔인한 말로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즉 짓이라는 접사가 사용이 되어서, 이때는 밟다는 리을 비읍이고, 그래서 짓밟았다 하면은 이때는 첨가된 게 없죠. 그러므로 시옷 받침 맞습니다. 정답은 4번. 13번은 푸른산을 물었네요.
이그저는 관형사도 있고 대명사도 있다. 그래서 이그저가 관형사라면 이그저 뒤에 뭐가 오죠? 이그저가 관형사면 띄고 명사가 오겠죠. 채연이.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그래서 관형사가 와서 채연을 꾸미고, 얘가 대명사라면 이그저의 조사가 이그저의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이 나무는 했을 때 이는 뒤에 채연이 왔으니까 이때 이는 관형사죠. 그리고 2번에 그 회의에는 할 때 그도 관형사고, 겨우 5명이 왔다 이럴 때 5도 관형사죠. 뒤에 명이라는 의존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사고, 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바입니다. 이 뒤에 즉 보조사 는이 왔고, 사실은 위에 이그저와 관형사 이그저와 대명사 이그저의 구별은 뒤에 뭐가 오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니까, 여기서처럼 바로 조사가 뒤에 붙었으면 이건 무조건 대명사다. 이그저가 만약에 명사면, 아니 관형사면 바로 뒤에 채연이 옵니다. 자, 그 다음 4번 프랑스의 새 대통령 했을 때 새는 관형사죠? 그러므로 13번의 정답 몇 번? 3번. 자, 거기 2번에서 5명이 왔습니다 할 때 5은 수관형사, 관형사라면 그 회의에는 겨우 5이 왔다 하고 명을 빼면, 그죠? 명을 빼고 5이라고만 하면 그때 5은 품사가 뭐다? 수사죠, 수사. 5명이라는 숫자를 말하죠. 우리가 이게 명사가 되려면요, 아예 의미상 사람, 그러니까 5째 아들이나 5째 딸을 말할 때 그때만 명사고, 반면에 그냥 하나 둘 셋 넷 5은 수사고, 또 뒤에 체언을 꾸미고 있으면 요조명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 자, 14번. 음악적 효과를 높이고 있는 요소와 다른 것을 했습니다. 1번 가군이 사용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시를 읽을 때 가군을 전혀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면은 굳이 운율을 물어보기 전에는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 그럼 여기서 가군을 써느냐라는 거예요. 가군이 뭐예요? 가군이 뭐야? 시의 맨 끝을 운율을 맞추는 거지.
시의 맨 끝을 운율을 맞추는 거. 그럼 보다시피 강물이 흐르네, 온님을 도도네. 그리고 내 마음에 강물이 흐르네. 자, 이렇게 가구를 써가지고 리듬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음운을 반복했느냐. 그렇죠? 도른도른. 이런 의태어는 같은 음운을 사용했다, 같은 음절을 사용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흐르네, 도도네, 강물이 흐르네처럼 각 줄마다 마지막 모음을 일치를 시켜도 같은 음소의 같은 음운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다. 그렇죠? 위에서도 도른도른 이런 음성 상징어를 써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은 왜 안 되냐면요, 원래 이 남성적이니 여성적이니 하는 말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말이 됐어. 이제는 남성적이다, 여성적이다 하는 말은 시험 문제에서 웬만하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어조라는 건 맞는데 여성적 어조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죠. 윗글에서 화자가 여성임을 알게 해주는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15번 환경의 영향을 심하게 받는다라는 한자성어, 근묵자적이고 또 근주자적이고, 그리고 마중지봉이고, 마중지봉. 근데 한포고복은 무슨 뜻이에요? 한포고복은 태평성대를 가리키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합니다. 좀 쉬었다 하자. 16번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